그러면 그 지난번에 하다만 얘기 있었어요. 친일파.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데 1920년도에 공식적으로만 3,400명이 죽었어요. 김상옥 열사는 홍보에서 침까지 튀는데 맨발로 그 겨울에 쌍권총으로 쏘면서 다 쓰러지면서 주윤발이 주윤발. 실제로 1,000명이 모여요. 한 명 잡으려고. 그 의열단들이 다 어디서 그 군사훈련을 받았냐면 이게 신흥무관학교라고 있어요. 지금의 그 서간도 만주지방에 있는데 누가 만들었냐면 이시영 선생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죠. 아, 이런 분들이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이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자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돈이 있어봤자 뭐 하겠냐. 그래서 재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형제들이 다 이제 만주로 가요.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거든요. 그럼 이거 설명해야죠. 조선시대 거의 최고의 갑부 중에 하나. 그러니까. 가장 큰 가문. 이시영. 이시영, 이회영 그 형제들이 많은데 그 많은 금액은 정확하게는 지금으로 치면 삼성 같은 막 엄청 부자가 싹 다 팔아버리고 그 일가가 그 돈을 갖고 만주에 가가지고 세상에.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학교. 맞아요. 그래서 처분한 돈 가운데서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현재 시설 한 600억을 투자를 했어요. 600억입니까? 600억. 투자를 한 다음에 뭘 했냐면은 오전에는 그러니까 군사훈련은 오후에예요. 근데 오전에는 뭐 했냐면 철학, 역사, 수학. 왜냐면 우리는 총 쏘고 이렇게 이 일본군을 뭐 무찌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그렇지.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인재가 필요하다 해서 공부하라고. 네. 그래서 이시영, 이회영 선생이 이런 그 어마무시한 그 일을 하는데. 근데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 일가족. 그 형제분만. 근데 그 신흥무관학교가 경희대학교로 됐다고 하는데 그건 말 맞아요? 역사적으로는 비슷하다는 얘기가 그렇죠. 아 맞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신흥무관학교가 그래, 맞아요. 경희대학교의 네. 전신일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가 그 1300 몇 년이에요. 조선의 성균관을 전신으로 한다듯이 사실은 만든 거는 한참 뒤에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경희대학교의 전신이 무관학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많은 그 학도병? 뭐라 그래야 되나? 독립군들이 키워졌나요? 그분들 중에 의열단이 가기도 하고 뭐 강복군이 나중에 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가 딱 시기적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뭐 영화 밀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의열단이 정말 활동을 하면서 폭탄 던지고 했던 것이 1920년대 초반이에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 3.1운동 이 1919년도에 일어났어요. 문화통치라고. 문화통치. 19년 이후로 20년대는 어떻게 지내냐면 이 일본이 조선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해줘요. 하고 싶으면 하라. 소설도 많이 나오고 뭐 그림도 그리고 막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의열단은 무력 투쟁을 하자는 거였고 30년, 40년대는 달라져요. 중일 전쟁 같은 게 뭐 만주 사변 같은 게 일어나면서 2차 대전으로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의열단이나 뭐 활동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때는 강복군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그게 이제 1920년대가 이제 문화통치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친일파를 만들자주의였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경술국치가 1910년이니까 나라 뺏긴 게 10년 안에 이렇게 조선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네?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1910년부터 1919년도 그 10년은 이제 무력 통치 기간이라고 해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무력으로 다스리는 기간인데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조선인들을 친일파로 만들자가 이제 192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의열단 활동이 있었고 1930년도 들어가면서부터는 뭐냐면 이 나라는 이제 독립을 못하겠다. 자포자기 기간인데 왜냐면 아까 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1931년도에 일본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종이 호랑이지만 최강대국이었던 중국의 만주를 침공해버려요. 1931년도에 만주 침공. 그런 다음에 1937년도에는 중일 전쟁을 일으켜버리네. 그리고 밀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질적인 수도였던 남경까지 함락을 시켜버리고 이걸 조선인이 보고 있었던 거지. 와, 일본이 청나라, 물론 청나라 망했지만 중국과 싸워가지고 중국이 힘도 못 쓰고 무너지네. 이 나라 조선 이제 우린 독립 못해가 1930년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억날 거예요. 이정재가 암살해서 그 얘기하죠. 독립될 줄 알았겠냐고. 자, 이거를 얘기하죠. 성대모사 하실 겁니다. 액션. 내가 독립될 줄 알았냐고. 이정재가 경상도 사람이야? 뭐야 이거.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사실로는 30년, 40년대까지
대동아 전쟁 일으키고 일본이 승승장구를 하니까 그럴 줄 조선에서 몰랐지. 그 전에는 예컨대 독립운동이나 반일을 하던 사람들이 친일로 다 돌았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30년대쯤 되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또는 대한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 보고 이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30년대쯤 되면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일본 식민지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게 일본 식민지로 그럴 한 수 사람들이 있지. 태어난 네,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 가도 일본말. 일본만 쓰고 일본 선생들이 내 이름도 일본 이름이야. 그러니까 취직을 할 그때 이름 바뀌어 창씨 개명하면서 이름 다 바꿨잖아요. 어. 사실은 또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난 일본인이라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선 일체 뭐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뭐 일본인이지만 좀 열등한 일본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태어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배우는 게 제일 뿌리 박히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그 방금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이제 창씨 개명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절대로 내가 일본 편 드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됐대요 처음에. 아니 이름 바꾸는 게 왜 힘드냐고. 왜냐면 일본은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거든. 아 그래요? 거기는 어렵지 않게 그냥. 일본은 아명이 있고 그다음에 성인 돼서도 이름을 정했어도 내가 성 바꿀 수 있고 엄마 성이 원하면 엄마 성 따라갈 수도 있고 그 일본의 성이 30만 개예요 지금. 그럼 무슨 말이냐면 400명당 성이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김씨, 박씨, 박지훈 변호사님은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지훈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박상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을 불러도 그 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씨 개명도 일본이 쉬운 게 뭐냐면 일본 그 대망 같은 거 대망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보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성 이름이 몇 번 바뀌어요. 어렸을 때 이름은 다케치오였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일본 소설 보기가 좀 힘든 게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름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어요. 몇 살 때 바뀌고 20살 때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럽사 공부할 때 힘든 게 이름이 무슨 헨리 8세, 헨리 14세 다 헨리잖아요. 그리고 막 몇 조지들도 많아요. 조지 불라. 조지들도 많아요. 일본 그 대만 같은 거 보면 똑같은 인물인데 이름이 3권부터는 이름이 또 바뀌고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구나.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일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창씨 개명 이름 좀 바꾸라고 하는데 그게 왜 저렇게 격렬하게 반항을 하냐. 이건 일본 입장이에요. 조상이 물려주신 우리 성씨를 바꿀 수는 없죠.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잖아. 아무리 마음대로 바꾸다 역시 있더라도. 째려보는 거 봐봐요. 아니요, 찌르보지 않습니다. 찌르보지 않습니다. 네. 이 이게 누구 같은 놈일까요? 이런 황홍은 아니죠. 요즘 그 우리 박 변호사님도 법 전문가시니까 네. 무슨 같은 놈, 무슨 같은 년 그러면 이게 모욕죄가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아주 비판받을 만한 사람. 최순실일 때 그러죠. 최순실 같은 누구? 했을 누구? 때는 그럼 이제 모욕죄가.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하나 정하죠. 뭘 하면 우리가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황옥 같은 아직 근데 항옥은 아직 역사적으로 판단이 안 됐으니까. 안 된 거니까 항옥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뭐 이정재 이정재 하고 싶어? 이정재 이름은 뭐?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게 실존 인물이죠.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전지현은 실존 인물이에요. 그 남지현. 남전 열사 남지현 여사라고 실제로 여성 총잡이였어요. 총잡이고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 근데 그것도 잘 안 알려져 있잖아. 잘 모르잖아 우리 공부. 그러니까요. 유관순 맞아. 유관순 열사밖에 모르죠 밖에 우리가. 모르죠. 유관순 또 누나잖아. 언니지요, 네. 야 이정재 같은 놈을 모욕죄로 할까 그러면 오늘.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죠. 암살의 이정재 같은 놈. 하여간 뭐 그 일제 강점기 영화 같은 경우에도 뭐 암살도 있고 밀정도 있고 하는데 그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보시면은 재밌다. 더 재밌고 더 재밌다. 그러니까. 그리고 좀 대입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시대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렇죠. 근데 사실 하기 힘든 일들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네?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뭐 새꼬쟁이 돌아오기 전에 다 부를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새꼬쟁이 아니라 스미마생. 종로 경찰서 없는 가기 것까지 전에 다 물어보. 본다며. 스미마생. 할 것 같아요. 이건 해봐요. 광동 대지진 때 광동 대지진 때 이 죽창 가지고 일본 자경단들이 찾으러 댕겨. 조선인이냐 일본인이냐 찾으러 댕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가지고 일본인들이 죽었다라고 광동 대지진 때 그 루머가 퍼지잖아요. 소문을 퍼뜨려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제 자경단을 만들어서 죽창을 들고 다녀요. 네. 그런 다음에 조선인 죽이려고. 조선인이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15N 15엔? 주고N을 발음을 해보라고 해요.
주고엔. 그러니까 주고가 15거든요. 네. 근데 저도 지금 일본인이 아니라 우리 박지훈 변호사는 일본인이시지만,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발음하면 콧바람이라고 해서 주 할 때 주. 주고엔. 저 발음만 하면 사는 거야. 사는 거야. 너무 잘하는데. 주고엔 하면 바로 막 수창 찔리고. 해봐요. 15 주고엔. 주고엔. 찔려. 나도 찔려? 그러니까 틀렸어? 아니 저도 이제 찾아내는 이거 한번 방법이었어요. 얘기하면서 옆에 있는 일본 친구한테 발음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 15N을 발음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저도 한번 따라해봤거든요. 주고엔. 넌 죽었다고. 아 그러더라고. 이 미묘한 차이가 있대요. 왜냐하면 경상도 사람이 절대 발음 못하는 서울 발음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서울 사람들이 절대 발음 못하는 그거를 찾아야 된다고. 경상도 발음 있잖아요. 경상도 발음은 다 우리는 아니 이제 최민수 씨 봐봐요. 그 가가 범죄도 씨. 가가 이런 거 해봐라 하면 이제 못 가가 이에 삼성 이거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할줄 알는 경상도 사람. 사람이 한국에 와서 쌀 잘 못하잖아요. 서울에 와서. 신경 쓰면 해요. 그죠? 해요? 그냥 하면 못 하는데 어. 신경을 쓰면 쌀 할 수 있죠. 살 이렇게 하더라고. 아 이거 언제쯤 얘기해 그거. 진짜 그러시던데? 살살거리고 있네. 그게 일본 사람들이 밑에 발음이 뭐 이응이나 미응, 뭐 이응 발음 같은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우리나라 사람이 못하는 거를 찾아서 찔려주겠다는 거. 얼마 전에 이제 부산 지금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부산 가가지고 저기 이제 그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부산 아줌마들 두루루 들어오더니 뭐 시키냐면 전라도 아이스크림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드디어 이제 동서화합 지역 감정이 이제 없어지는 순간이구나. 부산에서 전라도 아이스크림을 시키는구나. 나도 시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메뉴판을 보니까 전라도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아줌마들이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젤라또. 젤라도 아이스크림 줘서 젤라또 아이스크림 지 있어. 난 뭐. 알아듣고도 전라도 아이스크림 나와요 이렇게요. 알아서 젤라또 아이스크림 또 나와.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 미묘한 발음 차이 가지고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해가지고 관동 대지인데 자격응답들이 조선인들을 죽였다. 바보 같은 것들이. 나쁜 놈들이. 겉모습으로는 못 알아보나 보죠? 자기네 똑같이 생겼잖아 우리랑. 뭐가 똑같아 다르지? 비슷하게 생겼어. 난 딱 새로 박지훈 좀 헷갈리긴 한다. 근데 이 박지훈 변호사님 딱 보면 정말 일본 사람 닮았어요. 전 중국 사람이라서. 네. 예? 중국 사람. 조금 이렇게 돈 있는 좋은 사람. 그렇구나. 그럼 오빠는요? 네? 어디 사람? 저는 전형적인 전 만주족이에요. 저는 눈 찢어지고 키 크고.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 10,000원인가 15,000원 내면 DNA 검사해가지고 조상을 찾아주는 게 자기가 있어요. 나와요? 진짜? 자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몽고족 몇 퍼센트, 그 일본 얼마, 뭐 심지어는 백인 피도. 신동엽 형은 그걸 했는데 채권까지 나오면 돼요. 전반적으로 동작이 맞는데 하나가 있지. 아니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웃겨가지고. 아니 뭐 앞으로 저기 이제 그 이제 일제 강점기에 관련된 영화 보실 때 네. 공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 좀 하고 보시면은 그 청년인가 하는 영화 있잖아요. 청년도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진짜 그냥 아름다운 뭐 제일 처음에 그 여성 파일럿 뭐 네. 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또 말이 많더라고요. 그게 그 주인공 네. 그 진영 씨. 장진영 씨 사망했죠. 네. 예. 그러니까 역할을 했던 그 파일럿이 일단 뭐 파일럿은 맞긴 맞지만 과연 그분이 친일을 했나 아니면 독립운동을 했나 논쟁이 많았어요, 솔직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일제 시대가 짧지 않아요. 30몇 년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친일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에 그 시점에서는 독립 반일 했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 청년 그 주인공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경원 아닌가? 그거 원래 그 극중에서 이름이고 아 그래요? 네. 거기도 이제 사실은 그걸 모를 수가 없죠. 그런 게 있겠죠. 친일하지 않으면. 네, 뭐 그렇게 논란이 되는 사람들이죠. 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보고 계신 분들도 이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데 최근도 우리 정계에서 뭐 이제 아버지가 친일파 뭐 이런 조부 뭐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게 있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난 태어나 보니까 일제 강점기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면장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뭐 어디 은행에 취직할 수도 계장이 있고, 될 수도 있고, 뭐 어디 무슨 뭐 보스가 일본인이었다, 일본 회사였다는 이유 때문에 친일파로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건 약간 문제가 있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일제의 부역을 한 사람은 우리가 따로 분리를 좀 해야 돼요. 1급 친일파, 뭐 이완용 등등 정상적으로 나라가 있었는데 나라를 넘겼던 그 오적들 그런 사람들 1급 친일파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친일 활동을 했던 거는 지금 우리 기록이 돼 있어요. 친일 사전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명 사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오늘도 뭐 영화 속에 또 이렇게 뜻깊은 얘기를 만나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저희가 뭐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니까요.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요나라라고 사요나라. 그거 해야 돼. 조태꾸알, 조태꾸알. 우리 댓글 달아주셨어요. 조는 뭐, 조는 뭐요? 좋아요, 댓글, 구독? 구독, 알림 설정. 조태꾸알. 여러분 조태꾸알. 조태꾸알. 조태. 조태꾸알.